자,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서 인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불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부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쏘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이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위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불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누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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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바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모여서 공부할 수 있는 것이 다 도바님들 덕분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 며칠이죠? 이번 주 토요일 주말 정진이 있습니다. 10일입니까? 10일이에요. 예. 10일 저녁 8시에 입제를 해서 다음날 그 일요 법회까지 쭉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주말 정진에 많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그 새로 오신 청년 불자님이 계시네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황가람. 아니요, 본인이 얘기해야죠. 황가람이라고 합니다. 황. 가람이. 가람은 뭐, 예, 한글이죠. 예, 가람이라는 것은 강이라는 뜻이. 강. 어머, 황하네. 맞습니다. 그죠? 황하네. 겐지스강을 황하라고 해요. 오늘 이 말 한마디 하는 차례가 페이지
다시 43쪽을 다시 복습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기 하나 가지고 오십시오. 자, 오늘 새로 오신 그 가람씨가 있으시니까 이제 오늘 이렇게 새로 왔으니까 처음 오는 거죠? 이런 데는. 예. 또 절하고는 또 좀 다르지요? 분위기가. 네, 좀 예, 예, 완전히 다르죠. 보림선원이라고. 그럼 여기는 선원이라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그냥 자유롭게 해서 들으십시오. 네. 참. 자, 보림선원이다. 이러면은 선을 공부하는 곳이구나. 이게 원이거든요. 병원 할 때 그는 원자거든요. 아, 선원이라는 것이 그러면은 선을 공부하는 것인데 선이 무엇이지? 이런 질문이 있겠지요. 선이 무엇이지? 선이라는 것은 진짜 나를 찾는 또는 진짜 나를 되밟히는 그런 것을 선이라고 해요. 찾는다라고 하면 뭘 멀리서 찾는다라는 뜻이 되고요. 이제 그 언어의 한계지요. 근데 진짜 나를 되밟히는 것이 선이다. 이렇게 되면 되밟힌다는 말은 밝혀져 있다 이 말이지요. 예. 말이 이해되시죠? 예. 되밟힌다는 말은 이미 밝혀져 있는데 뭔가는 모르게 무엇에 덮여 있어. 근데 그것만 걷어내면 본래 진짜 나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선이라는 것은 진짜 나를 되밟히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은 선이라는 것이 하나도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선 이러면은 고리 띵해. 뭐 어떤 출가를 한 사람이나 특수하게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나 어떤 그 무엇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걸로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가람씨도 나 아니었던 적이 있나요? 아니었습니다. 없죠. 여기 계시는 분들도 전부 나 아닌 사람이 없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 다 나예요. 바퀴벌레도 딱 죽이려고 하면, 개미도 죽이려고 하면 막 도망을 가요. 왜 그러냐? 자기가 죽지 않기 위해서. 바퀴벌레도 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나가 있어요. 그 나를 되밟히는 것이 선이야.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생명들은 나 아닌 것이 없어. 그래서 나를 되밟히는 것이 선이다. 자, 이거부터 뭐 정의라면 이상하지만 우선 개념을 확립을 하고 들어가자 이 말이죠. 우리가. 그런데 나라고 하는데 그 나라고 하는 어떤 나를 어떤 나로 생각하느냐는 여기 있는 분들이 전부 다 달라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80억 인구면 80억 인구가 전부 나라고 하는 것을 어떤 나라고 생각하느냐가 다 달라요. 지금 가람씨가 생각하는 나하고 제가 일심행이에요. 일심행이 생각하는 나하고 우리 진정심이 생각하는 나하고 다 다를 거예요. 그래서 이 나를 큰 카테고리로 한번 말하자면 한번 구별해 보자. 자, 이것을 먼저 해야지 아마
이 공부에 들어갈 수가 있을 것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나를 무엇으로 생각을 할까요? 나. 크게 나눠 보면 어떤 사람은 나를 몸뚱이 나로 생각해요. 그렇죠? 몸뚱이 나로 생각해요. 몸뚱이가 나다. 이거는 보통 아마 전 세계에서 80억인가 60억 인구가 왜 80억이라는 입에서 나왔지? 60억 인구가 90% 이상 한 95%는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가람 씨도 이렇게 생각하지요. 몸이 나다. 예?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내 가족이 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가족을 내 몸과 같이 생각을 해요. 내 몸과 같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가족을 돌보는데 최선을 다해요. 어떤 사람은 몸뚱이만 내다 이러면 지 몸뚱이만 위하는 대부분이래요. 95%. 아니, 대부분이에요. 근데 그 다음은 이 가족이 나다. 이렇게 바운다리가 조금 넓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사회가 나다. 사회. 지역사회라고 해도 되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나는 서울 사람이다. 나는 부산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지? 그래서 이 지역사회를 내 몸과 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딱 하면 민족이나 국가를 내 몸처럼 생각을 해요. 민족이나 국가를 내 몸처럼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막 일제시대 때 막 그거 하면은 막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자기 몸을 희생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전쟁이 나면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다 희생을 해버리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이 민족이나 국가가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딱 하면 나는 아시아인이다. 내가 발붙이고 사는 것이 아시아라. 그래서 만약 아시아하고 유럽하고 붙었다 이러면 난 어느 편에 붙어요? 난 아시아에 붙어요. 아시아하고 유럽하고 붙으면은 난 아시아가 이겼으면 좋겠어. 그래서 아시아인이 돼요. 그 다음에 하면은 요새 많이 나오죠? 영화에 외계인이 지구를 침공해서 그래서 지구를 지켜라. 이래 되면 온 지구인이 똘똘 뭉쳐요. 왜? 외계인을 우리 지구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는 지구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수 있겠죠? 또 이제 앞으로 더 많이 세상이 과학이 발달이 되면 우리가 이제 화성까지도 가고 그런데 나는 태양계 사람이다. 태양계인이다. 그러면 안드로메다 성은 거기서 이렇게 오면 태양계를 지켜야 되지. 요 위로 가면은 무엇이겠나요? 자꾸 더 넓혀서 가면 나는 어떤 나를 나라고 하는가? 김정현 보살님 저기 불명이 무엇이라고? 상정 말고
자꾸 가면은 어떤 사람은 어떤 걸 나라고 할까요? 나중에 자꾸 가면 우주하고 하나. 우주, 우주가 나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주인이 되는 거지. 우주가 나다. 거기서 더 확장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더 확장이 되면 허공이 나다. 허공. 가도 끝이 없는 모든 우주를 다 지금 우리가 말하는 우주는 지구의 과학으로 볼 수 있는 우주지요. 지구의 과학이 더 발달되면 이 우주 말고 또 다른 우주가 있을 수도 있겠지요. 그 모든 우주를 포함하고 있는 가도 끝이 없는 중심도 없고 가도 끝 없는 허공이 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몸뚱이를 나라고 하느냐, 가족을 나라고 하느냐, 사회를 나라고 하느냐, 민족 국가를 나라고 하느냐, 아시아인을 나라고 하느냐, 지구인을 나라고 하느냐, 태양계인을 나라고 하느냐, 우주인을 나라고 하느냐, 허공을 나라고 하느냐, 허공으로서의 나라고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뭐가 달라져요? 인생관이 달라져요. 인생관, 가치관, 사회관, 이것이 가람씨 달라질 수 있겠습니까? 있을 것 같습니다. 있을 것 같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니까 내 일심만 생각하는 사람하고 정말로 민족과 국가를 내 몸처럼 생각하는 사람하고는 무엇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고, 이것은 나쁘고 이것은 좋다가 아니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은 나쁘고 이것은 좋다가 아닙니다. 요거는 이 사람은 요 사람의 입장에서 가장 좋은 거예요. 요 사람은 요 사람의 입장에서 가장 좋은 거예요. 요 사람은 요 사람 입장에서 가장 좋은 것이지, 이 사람이 나쁘고 이 사람이 좋다라는 그 말이 아닙니다. 지금 이 말이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몸만 자기 일심만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인생관과 가치관과 사회관하고, 또 지구로서의 나는 이 전체 지구가 바로 내 몸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의 인생관과 가치관과 사회관이 다를 거라는 겁니다. 다르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다를 거예요. 좋다 나쁘다가 아닙니다.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것은 좋고 이것은 나쁘다가 아니에요. 다를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요 몸이 나라는 그 조건이라고 하죠. 이런 것을 조건에 따라서 인생관과 가치관과 사회관을 가지면서 거기에 따라서 모든 행동을 하게 될 거라는 거죠. 모든 행동을 한다는 것은 곧 인생을 산다는 얘기죠. 삶을 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기에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 사람 여기에 기준이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은 여기에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다릅니다.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공부는, 우리의 이 공부는 이 모든 것을 전부 다 포용하고 있는 공부라요. 내가 몸뚱이 나일 때 그것을 몸뚱이 나로서 삶을 잘 살 수가 있고,
가족이 나일 때 그 가족을 잘 살 수 있고, 지역 사회인으로서 잘 살 수 있고, 민족 국가인으로서 잘 살 수 있고, 아시아인으로서 잘 살 수 있고, 지구인으로서 잘 살 수 있고, 태양인으로서 잘 살 수 있고, 우주인으로서 잘 살 수 있고, 허공인으로서 잘 살 수가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 이 말을 하는 이유는, 그래서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요거를 보겠습니다. 43쪽. 이 말은 사실은 몸뚱이는 내 소유물이 아니고 관리물이다. 이 말은 참으로 어려운 얘기입니다. 사실은 아마 우리 가람 씨는 처음 들어봤을 겁니다. 그지요? 왜 몸뚱이가 내 거가 아니고 관리하는 것이냐 이것인데, 우리 가람 씨의 몸뚱이를 보고 네 병들지 마라 이러면 병들지 않던가요? 자라지 마라 이러면 자라지 않던가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니죠. 죽지 마라 하면 죽지 않나요? 아니죠.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뭐 손을 이렇게 움직인다 했을 때 어떤 때는 듣고 어떤 때는 안 들어요. 모든 기관이 작동을 잘할 때는 이 손이 움직여요. 그런데 어디에 마비가 오면 이 손이 작동이 안 돼요. 그지요? 그래요. 근데 아주 기본적으로 너 잘하지 마라. 그러면 어째요? 엄마 뱃속에 떨어졌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있어야 되거든. 근데 그대로 있지를 못해요. 그 다음에 네 병들지 마라 이러면 이 세상에 병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라. 근데 전부 병이 들고 정신병도 들고 육체적으로도 병이, 암 환자가 장난이 아니다 지금. 죽지 마라 이래도 어디 100% 죽어요. 그지요? 뭐 1살 때 죽는 애도 있고, 금방 나서 죽는 애도 있고, 10살 때 죽는 사람, 20살 때 죽는 사람, 나이 들어서 죽는 사람, 뭐 죽는 것도 뭐 방에서 죽는 사람, 뭐 밖에 사고로 죽는 사람, 물에 가서 죽는 사람, 죽는 장소도 다 달라. 근데 물에 빠져 죽는 사람이 자기가 물에 빠져 죽고 싶겠나요? 저도 물에 빠져봤거든요. 바다에 빠져봐서 알아요. 내가 바다에 빠지고 싶어서 빠지나요? 어떤 우연한 그 경우에 빠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냥 죽는 거예요. 왜? 이 생명이, 이 육체가 살 수 있는 환경을, 그 조건을 못 가지거든. 우리는 공기 중에 있어야 이거 폐호흡이 되는데, 아가미도 없는데 물속에 들어가면 폐호흡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내 몸이라는 것은 참말로 내 말을 안 듣는구나. 참말로 내 말을 안 듣는 것이네. 우선 여기에 대한 이치를 먼저 한번 알아봐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본문을 한번 보죠. 그럼 이걸 공개합시다. 여러분, 태양을 비롯해서 태양보다 더 큰 천체나 저 별들까지 돌이나 나무나 모습 있는 것은 모두 진짜가 아니라는 것만 아세요. 이렇게 됐대.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될 것이 모습이 뭐냐는 거예요. 모습. 무엇을 모습이라고 하지? 이 말입니다. 무엇을 모습이라고 하느냐. 자, 무엇을 모습이라고 하는지 한번 가람씨 한번 모습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모습. 무엇을 모습이라고 해요? 일반적으로는 예? 일반적으로는 세상의 형체. 예, 형체. 첫째는 형체. 또 무엇을 또 모습이라고 할까요? 시각적으로 눈에 보이는 현상 같은 거. 그렇지요. 형체. 요건 이제 시각적인 거죠. 그죠? 형체.
모습이라고 할까요? 어떤 것을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가? 지금 우리가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는 시각적으로 보는 것을 모습이라고 해요. 내 몸도 모습이고 내 눈도 모습이에요. 내 귀도 모습이고 에어컨도 모습이고 책상도 모습이에요. 그러지요. 모습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이 눈의 기관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있는 모습을 모습이라고 해요. 우리 눈으로 에너지 볼 수 있나요? 에너지 볼 수 있나요? 그렇지만 우리 눈보다 더 성능이 좋은 기계를 갖다 대면 에너지를 감지를 하지요. 어때요? 에너지를 측정하는 기계를 갖다 대면 에너지가 감지가 돼요. 그러면 에너지도 하나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나요? 우리 심전도 검사하고 뇌파 검사해요. 눈에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이는데 기계가 발달이 안 됐을 때는, 의학 기계가 발달이 안 됐을 때는 뇌파가 있는지, 심장이 뛰면은 이 심전도 검사를 할 수 있는지 몰랐어요. 그지요? 요새는 기계를 딱 갖다 대죠. 심장이 나쁩니다. 이러면 어때요? 딱 심전도 검사하지요. 잠이 잘 안 옵니다. 이러면 딱 뇌파 검사해요. 병원에 가면. 그렇죠? 그러면 그 뇌파를 읽을 수 있는 기계를 딱 갖다 대면 기계가 그래프로 이거를 쭉 그려요. 그러면 뇌파가 없는 것이냐? 심파라고 하지. 심전도 심파가 없는 것이냐? 없는 것입니까? 있는 겁니다. 개미가 걸어가는 소리를 우리는 귀로 못 들어요. 그렇죠? 우리의 이 귀의 기관은 우리가 들을 수 있는 헤르츠가 한정이 되어 있어요. 눈도 적외선, 자외선까지 못 봐요. 못 보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파장이 정해져 있어요. 이 눈의 기관이. 그런데 요새 군에 되게 밤에도 활동을 하지요. 어떻게 해요? 적외선 카메라를 적외선 안경인가? 그거를 딱 끼면 깜깜한 밤에도 보인다는 거예요. 보여서 특전을 수행하잖아요. 그러고 왜 깜깜한 밤에 야생동물 그거 하려면은 카메라 설치하잖아. 그거 적외선 카메라죠. 하면은 깜깜한 밤중인데도 그 동물의 움직임이 다 보여요. 그러면 내가 볼 수 없는 것, 내가 지금 현재의 내 기관의 성능으로는 볼 수 없는 많은 모습이 있다는 거 알 수 있잖아요. 지구의 그 자전 속도가 네이버에 물어보세요. 보니까 6,840 시속. 그랬던 것 같은 기억이 나요. 자동차 경주에서 최고의 속력을 내는 것이 한 320 정도 되나요? 시속? 가람씨 혹시 압니까? 그 정도라고. 예. 320까지는 감이 좀 잡혀. 또 로켓가 올라가는 시속 얼마인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우리가 자동차 대비해서 로켓가 몇 킬로로 뿜어져 올라간다? 그래야 대기권을 말하자면은 벗어날 수 있다. 이래서 뒤에 연료를 지금 현재는 한 번에 뿅 못 가고 두 번을 해서 올라가잖아요. 2단으로 해서 올라가잖아요. 지금 대기권을 탈출을 하는데, 그러면 지구가 6,840km로 자전을 하면 내 생각에는 우리가 지구에 어떻게 있냐 하면 지금
지구에 이렇게 다 있거든요. 사람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붙어 있어요. 땅에 다 딛고 있어요. 내 생각에는 6,840 시속 6,840km를 이게 돌면 다 날아가 버릴 것 같아. 하나도 못 붙어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우리는 지구가 도는지 안 도는지 이것도 몰라. 지금. 그래서 유마경에 보면 그 물레를 찾는 도예가가 흙을 좀 떼내가지고 저 삼천대천 세계 밖으로 던져도 그 속에 있는 중생은 자기가 던져지는지 안 던져지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유마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지구가 그런 속도로 옛날에 과학이 발달이 안 됐을 때는 몰랐어요. 근데 그런 속도로 이렇게 돌면 우리 현기증 나서 못 살겠죠. 소리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지구가 도는데 이 많은 건물과 산과 바다를 다 가지고. 그런데 우리 귀에는 하나도 안 들리고 현기증도 안 나요. 그건 왜 그럴까요? 우리의 기관이 인식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시각적인 형체, 이것도 뭐 우리가 못 보는 거는 그만두고 볼 수 있는 거 다 보자. 두 번째, 이 모습이라는 것은 소리, 청각으로 감지할 수 있는 모든 소리도 모습이지요. 동의합니까? 소리도 모습이에요. 소리도 얼마든지 이거 적을 수 있어요. 요새는 그렇지요. 그 다음에 맛, 촉감, 우리가 이게 딱딱하다, 부드럽다, 또 맛, 시다, 달다, 또 뭐지? 냄새, 이런 것도 전부 모습에 들어가요. 지각, 촉각, 아니야, 저기 뭐지? 견문 각각이다. 그러니까 견문각지 할 때 지각은 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생각, 감정, 이런 지각, 생각, 감정, 이런 것들도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아람씨, 생각, 감정을 모습이라고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없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하나의 이념이나 자기의 종교, 우리는 이제 불교 신자, 뭐 이런, 그 다음 이념, 여기에 뭣도 내버려요? 자기 목숨도 내버려요. 돈, 명예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명예, 자존감, 이런 것들에 조금 상처를 입히면 목숨 걸고 싸우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은 제일 간단하게 생각하는 것은 요 눈으로 보는 것, 지금 눈으로 보는 것, 요런 것을 모습이라고 해요. 그렇지만 소리, 냄새가 아니라 이게 냄새, 맛, 촉감, 이거 다 해당되는 거죠. 그 다음에 생각, 감정, 이념, 지위, 명예,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어디에 속한다? 모습에 속해.
이걸 총체적으로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 형체가 있거나 없거나, 형체가 있거나 없거나, 물질이거나 비물질이거나, 생각이 있거나 없거나 전부 무엇이라고 합니다? 모습이라고 합니다. 오늘 아마 가람씨가 여기 선언에 오셔서 제일 먼저 이것을 알게 됐을 거예요. 아, 내가 일으키는 하나의 생각, 또 내가 화가 나면 화가 난다, 좋다면 좋다, 싫다면 싫다, 이런 감정들, 걱정, 두려움, 근심, 불안, 이런 모든 것들이 뭐는 이 형체와 똑같은 값을 가진다는 거예요. 형체와 이런 책상과 똑같은 값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것은 모습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하나의 형체라고 생각을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부 뭐다?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가람씨가 처음 왔는데 너무 골 아프지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까? 네. 그러면은 좀 쉬었다 갈게요. 자, 우리는 보통 위와 아래를 얘기를 합니다. 위와 아래, 어떤 것이 위입니까? 물어볼게요. 어떤 것이 위죠? 이 그림에서 위는 어디일까요? 어떤 것이 위일까요? 어떤 것이 위고 어떤 것이 아래일까요? 보통 위 아래는 기준에 따라서 나눠지는데 예. 지금 저 상황에서는 위아래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위아래를 구분을 할까요? 실제적으로 이거를 보면 위와 아래를 구별을 할 수가 없는데 우리는 위쪽, 아래쪽 이렇게 구별을 해요. 그리고 위쪽이면 위쪽에 칵 들어가고 아래쪽이면 아래쪽에 꽉 붙들고 안 놔줘요. 불교 공부는 이런 것이 불교 공부입니다. 이 사람의 입장으로 보면 여기가 위예요. 그렇죠? 네. 그럼 여기가 아래가 돼요. 여기가 아래가 돼요. 그러면 이 사람 입장을 보면 여기가 위거든요. 여기가 아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 보면 아래가 이 사람의 위예요. 그렇지? 네. 이 사람 입장에 보면 이 사람의 아래가 이 사람의 위예요. 그럼 만약에 이 A라는 사람과 이 B라는 사람이 서로 만났어. 만나서 여기서 얘기를 해요. 아, 여기가 위쪽이야. 이 사람 여기가 위쪽이야. 이라고 다투어요. 자기 서로 위쪽이라고. 사람들은 뭘 위쪽이라고 해요? 자기 머리 위쪽이 위쪽이고 발 아래가 아래쪽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두 사람이 지금 서로 위다 아래다라고 서로 다투는 것이 맞나요? 맞지 않나요? 이치에 맞나요? 맞지 않나요? 개개인의 입장에서는 맞다고 생각해요. 네, 개개인의 입장에서는 맞죠. 네. 참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은 자기의 개개인의 입장이 다 있어요. 그것이 전부 달라요. 그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느냐? 조건이라고 해요. 모든 사람, 풀 한 포기까지라도 모두 자기의 조건을 갖고 있어요. 그죠? 네.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그 조건에 따라서
자기의 조건에 따라서 말은 하되 남의 조건을 틀리다고 하면 되겠나요? 어떻게 생각해요? 안 됩니다. 그런데 무엇을 부처라고 하느냐? 모든 모습은 다 조건을 가지고 있구나. 조건을 가지고 있어서 그 조건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 하지 않는 거예요. 조건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그 조건에 따라서 만약에 일심행이면 일심행이 가지고 있는 조건에 따라서 생각도 하고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해요. 그러면 니는 그 조건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하고 있구나 라고 인정을 하는 것이 부처예요. 그런데 중생은 무엇을 중생이라고 하느냐면 자기 조건에 딱 맞춰. 그래서 전부 지 조건에 안 맞으면 전부 다 틀렸다고 하네. 이것을 중생이라고 해요. 중생과 부처는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중생은 자기 조건에 기준을 두어서 모든 것을 그쪽 이 자기의 조건된 눈으로 시각으로 모든 걸 보는 거예요. 모든 걸 보아서 어떻게 하냐면 니는 맞다, 니는 틀리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조건 지어진 이러한 것을 그대로 알고 하는 것은 부처. 조건 지어진 것을 모르고 옳다 그렇다라고 시비를 붙는 것이 중생이에요. 그러면 요 조건을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은 내가 어떤 조건에 있느냐, 조건 지어져서 이런 행동과 생각을 하느냐를 가만히 자세히 살펴보아서 이 조건이 어떤 조건인가를 확실히 아는 거예요. 그것이 마음 공부예요.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그 공부예요. 그 공부를 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이제 6년 동안 고행을 하셨는데, 고행을 했는데, 비비상처까지 전부 다 올라가도 내 마음이 편안하지를 않는 거예요. 본래 그 인생의 근본 원리가 이치가 깨달아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다 버리고 나와서 보리수 밑에 가서 정자를 해서 깨달으신 것이 바로 이런 조건 지어진 것에 따라서 이런 모든 행위를 하는구나. 그래서 이 조건이라는 것이 과연 어떠한 것인가를 자세히 잘 살펴보셨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서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이 모습, 지금 형체, 시각으로 보는 형체, 청각으로 듣는 소리, 그 다음에 느끼는 맛, 냄새, 촉각, 또 지각, 감정으로 하는 생각, 지각, 이런 모든 것이 뭐다? 모습이라는 겁니다. 모습. 그래서 그러면 이 모습은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할 일은 이 모습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예요. 이 모습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모습 공식이라고 우리 보림선언에서는 모습 공식이라고 해서 공식을 만들어 놨어요. 이러한 모습이 시각으로 보는 모든 형체, 소리, 이 맛, 냄새, 촉각, 생각, 감정 이런 모든 것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1번은 조금 놔두고 2번 모습은
변한다. 자, 형제 중에서 우리 아람 씨가 제일 잘 알 수 있는 거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일 마음에 와닿는 거. 네. 우리는 지금 지구에 사는 지구인이었어요. 지구인이죠. 네. 근데 지구가 별도 생주이멸을 해요. 그지요? 별도 주기가 있어요. 우리 그거 배웠지요? 네. 별도 주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 별이, 지구별이 46억 년의 지금 말하자면 나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지구가 46억 년 전에는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어요. 없었죠. 네. 이거 생각하면 처음에 저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상당히 충격적이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발을 붙이고 사는 이 지구가 처음부터 있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46억 년 전에는 지구가 없었어요. 그렇죠? 어떤 조건에 의해서 우리 우주의 어떤 인연과 조건에 의해서 이 지구가 탄생이 됐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그 뒤에 46억 년이 흐르면서 거기서 생명들이 살기를 시작하고 지금 가람시하고 일심행이 어때요? 그 땅 위에서 지구 위에서 지금 생명을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는 먼저 갈 거예요. 왜냐하면 지구보다 우리 몸뚱이는 생명이 짧아요. 이 주기가 짧단 말입니다. 이 한 텀이. 그 인간은 뭐 옛날에는 60세면은 그냥 다 죽었어요. 근데 지금은 80, 요새 장례식장 가면 보통 90, 95세예요. 이제 앞으로 가람씨가 될 때는 한 120살까지 살지 몰라요. 그래도 46억 년에 비하면 잽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람씨가 이 세상에서 사라졌어. 100년 뒤에 사라질 거지요? 네, 사라졌어요. 그래도 지구는 계속 있겠죠. 계속 있다가 어느 순간에 사라질까요? 네. 확실합니까? 네. 지구 없어집니까? 네. 좋아요. 그래서 지구가 일어났다, 생겼다가 일정 시간이 지나서 사라지죠. 이걸 멸이라고 합니다. 한자 배웠나요? 학교에서? 네, 좀 조금 배웠죠. 그럼 멸이라는 뜻이 개념이 마음에 와 닿습니까? 없어진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46억 년 전에 지구가 생겼다가 또 뭐 80억 년 뒤에는 지구가 사라진다. 이렇게 어떤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생겼다가 어떤 인연과 조건에 따라 사라지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변한다라고 합니다. 이게 변한다의 뜻이에요. 부처님의 그 사법인 보면 재행무상이라는 게 있어요. 사법인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뭐 삼법인이라고도 하고 사법인이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써요. 뭐 삼법인, 이게 사법인이 세월이 흐르면서 더 추가가 된 겁니다. 사법인 중에서 재행이 무상이다. 일체의 모든 법은 전부 변한다, 무상하다, 항상하지 않다. 이런 말인데, 그 다음에 제법이 무하다. 일체의 모든 조건 지어진 법은 전부 실체가 없다. 일체계보다 모든 조건 지어진 법은 전부 괴로움이다. 이렇게 이게 삼법인이네요. 그 다음 열반 접종이 들어가면. 그런데 요 인자라는 것은 뭐예요? 도장이지요? 도장이에요, 도장. 요 삼법인, 사법인 하는 요 이는 도장은 뭐예요? 그 서류에서 도장을 딱 찍으면 요 서류는 진짜다라는 거지요.
계약서 쓸 때 딱 도장 찍잖아요. 가라로 쓰는 계약에는 도장을 안 찍어요. 도장을 찍을 때는 이것은 틀림없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 도장을 찍는 거예요. 그렇죠? 요 부처님 삼법인, 요 사법인이라는 것은 부처님, 그러니까 부처님 법이 곧 진리죠. 부처님이 깨달으신 법이니까. 이 온 누리의 진리다라고 도장을 딱 찍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변한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변한다는 거예요. 변한다.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 가람 씨가 세상에 태어났어. 엄마의 정자와 난자가 만났어. 엄마의 정자와 난자가 만나기 전에는 가람 씨가 이 세상에 없었죠. 그런데 엄마의 정자가 난자가 만났을 때도 가람 씨 없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수조의 세포로 분열을 해요.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그래서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이렇게 해서 엄마 뱃속에서 쭉 변화를 거듭해요. 계속 세포가 분열하고 기관이 생기고 이러죠. 그거 알지요? 엄마 뱃속에서 나중에 눈도 생기고 코도 생기고 손도 생기고 뭐 안에 심장도 생기고 장기가 다 생겨요. 이 수조의 세포가 분열을 하면서. 그래서 요새 줄기세포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분열을 하면서 엄마 뱃속에서 떨어졌어. 10개월 만에. 그러면 뭐예요? 요만한 피덩이지. 그래서 요새는 뭐 그것도 짓대. 뱃속 이름도 짓대요. 옛날에 우리는 뱃속 이름 안 지었어요. 근데 요새 애들은 뱃속 이름이 있고 또 나사 이름이 있더라고. 그래서 가람 씨가 만약 뱃속에 있을 때, 그래서 엄마 뱃속에서 난데 요만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청년이 됐잖아요. 이것을 뭐라고 하지요? 변한다라고. 그러면 조금 있으면 장년이 되겠지요? 나처럼 60이 넘겠지요? 그러면 60이 넘었어요. 그럼 이제 70 됐어요. 그럼 얼굴에 주름도 가고 눈도 어두워지고 관절도 쇠하겠지요. 거기에 조건에 맞추어서.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세상을 떠나지요. 그걸 뭐라고 해요? 변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난다, 죽는다 이렇게 말을 해요. 생사라고 하지요. 생사. 그거를 난다, 죽는다. 아니, 난다, 죽는다 라고 해요. 난다, 죽는다는 뭐죠? 변한다예요. 그래서 죽는다가 뭐예요? 변하는 과정이에요. 사람들이 만약에 나는 것도 변하는 과정이고 사는 것도 변하는 과정이고 죽는 것도 변하는 과정이구나. 이것을 안다면 인생관이 바뀔걸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안 죽으려고 말도 못하게 사람들이 노력하잖아요. 죽는 거는 변하는 과정이에요. 변하는 거. 나는 것도 변하는 과정이고 사는 것도 변하는 과정이고 죽는 것도 변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저번에 여름에 폭염으로 되게 고생했죠. 얼마 전에 한 보름밖에 안 됐나? 억수로 더웠어요. 지금은 어떻게 해요? 선선해요. 그게 뭐죠? 변한다는 거. 그래서 되게 더울 때도 이것이 인연과 조건에 의해서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나는구나 라고 내가 알고 그것을 폭염을 가만히 보면 어떻게 해요? 살기가 좋겠죠. 근데 내가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그냥 폭염 하면서 그렇게 살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괴로워요. 그러면
이제 한 가지만 더 묻고 이제 끝을 낼게. 폭염이 진짜였나요? 변하는 자정적인 그렇죠. 어머, 폭염이 만약 진짜면 계속 폭염이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폭염이 변하기 때문에 선선해졌거든. 폭염이라는 것은 저는 기상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뭔가는 모르지만 저기압과 고기압이 어떤 조건으로 만났을 때 한반도 상공에서는 폭염이 계속이 됩니다. 이렇게 기상청에서 아나운서들이 그렇게 하던데. 그럼 이 폭염이라는 것은 저기압과 고기압의 어떤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폭염이 일어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이걸 모습이라고. 그러면 이 폭염이 진짜가 아니지요. 요 저기압과 고기압이 또 바뀌면 어떻게 돼요? 선선해져요. 그러면 요 폭염이라는 것이 실체가 있는 건가요? 없어요. 실체가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은 이것을 뭐라고 했냐? 이름뿐인 폭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폭염은 폭염이나 이름뿐인 폭염이다. 폭염은 이해가 잘 돼. 그런데 우리 저기 가람씨 나를 한번 보죠. 나를 보면 엄마 아빠가 정자와 난자가 만났어. 그래서 아기가 나왔어. 아기가 나와가지고 쭉 하다가 이것이 사라지지요? 사라져요. 다이 했다 이러지요? 다이. 이러면 도대체 나라는 것이 진짜입니까? 아닐 것 같지요? 왜 그렇습니까? 이름뿐인 폭염과 실체가 없기 그렇습니다. 이름뿐인 폭염과 같이 실체가 없어요. 나라는 것이. 그래도 우리 저기 가람씨 껐떡도 안 하네. 난 되게 무섭던데 이 말 처음에 들었을 때 나는 되게 무서웠는데 내가 나라고 정말로 붙들고 있던 것이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팍 나아지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내가 어디를 의지를 해야 될지 허둥지둥하더라 이 말입니다. 마음이. 이때까지는 뭐라고 했어요? 몸뚱이가 나라고 딱 의지를 하고 있었거든 몸뚱이에. 근데 몸뚱이가 갑자기 실체가 없는 것이다. 변하는 것이다. 가짜다. 딱 이렇게 하니까 마음이 그냥 허둥지둥해. 그러면 내가 어디로 가야 내를 찾지? 어디로 가야 내를 찾지? 그런 질문이 일어나지 않겠나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질문이 나는 거예요. 나는 무엇인가? 진짜 나는 뭐? 진짜 나는 뭐고? 이해되십니까? 이것을 먼저 알아야 진짜 나는 무엇인가가 진짜 질문이 되는 거예요. 그 전에 나는 무엇인가, 나는
Who am I? 내가 누구야? 이렇게 해도 그 사람은 제대로 질문의 길에 못 올라왔어. 고속도로 가는데 IC에서 고속도로에 차를 올려야 그 고속도로 쭉 따라서 목적지를 가지요. 그런데 이런 것을 모르고 Who am I? 내가 누구야? 이렇게 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왜? 맨날 정자 난자 만난 내로 계속 내가 누구야? 내가 누구야? 이런데 그 내는 뭐예요? 사라질 것이 뻔한 내인데 진짜 질문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질문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질문은 무엇에서 시작이 된다? 모습은 변한다에서 시작이 돼요. 변하는 것을 먼저 알아야 돼. 변하는 것을 먼저 알아서 모습은 헛것이다. 모습은 가짜다. 모습에 머물 수 없다. 내 이 몸뚱이에 머물 수 없다. 머물 수 없다. 거기 있지요? 머물 수 없다. 이게 돼야 모습은 자체성이 없다가 실체가 없는 거구나. 이렇게 제법무아라는 것이 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가람씨가 처음 왔는데 정말 반가워요. 저는 진짜 저도 22살에 선생님을 만났는데 요새는 30대 후반 40대 초반이 청년불장 것 같아.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왜냐면 100살 120살 우리 때만 해도 60살이면 죽었잖아요. 어른들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배가 늘었으니까 청년불자도 배가 늘어야 될 것 같아. 내 생각. 그래서 오늘 우리 지금 가람씨가 처음 왔는데 총체적으로 다시 정리를 하면 나라는 것이 어떤 나를 나라고 하는가 한번 되돌아볼 얘기지요. 어떤 나를 나라고 하느냐. 몸뚱이 나 개인만 나라고 하느냐. 국가 민족을 나라고 하느냐. 지구를 나라고 하느냐. 그죠? 태양계를 나라고 하느냐. 정말로 이 모든 우주를 포함하고 있는 허공을 나라고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인생관과 가치관과 사회관이 달라질 것이고 보는 눈이 달라질 것이다. 그러면 행동이 달라질 것이고 그러면 결과가 달라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보는 것만 모습이 아니고 귀로 듣는 소리 또 느끼는 맛, 냄새, 촉감 등이 전부 모습이다. 그리고 생각, 내가 한 생각을 일으키면 그게 모습이에요. 또 내가 화를 낸다든지 감정, 좋다 싫다 이렇게 감정을 일으키면 그것이 모습이에요. 근데 그걸 모습으로 아는 사람은 참 드물죠. 이렇게 시각으로 보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단지 그것을 기계를 딱 갖다 대면 시각을 화할 수 있죠. 감정도 시각화할 수 있고 뭐 다 시각화할 수 있어요. 요새는 과학이 발달이 돼 있어요. 그래서 모습이라는 것은 생겼다가 사라지는 것이다. 아까 저게 드르르 했잖아요. 밑에서 그거 한다고. 그 소리가 지금은 안 나죠. 인연과 조건에 의해서 일어났다 사라져. 요것도 어때요? 이 소리. 에어컨 소리가 진짜인가요? 에어컨 소리 진짜인가요? 아닌지 한번 봅시다. 지금 소리 나지요? 소리가 안 나. 왜? 전원이 끊어졌거든. 전원이라는 조건에 따라서 소리가 있고 전원이라는 조건에 따라서 소리가 있는 거예요. 없고 있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소리라는 것은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이라서 소리라는 것은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것도 다
그렇다. 그래서 나라는 것은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아기로 태어나서 나중에 다이를 한다. 그러니까 생겼다가 사라진다. 그러니까 이것이 변하는 것이다. 그러면 모습은 실체가 없네. 그래서 그 모습은 가짜네. 근데 모습에 머물면 안 되네. 머물 수 없는데 중생은 무엇을 중생이란다? 모습에 머무는 것을 중생이라고 해요. 그것을 뒤바뀐 생각, 전도몽상이라고 하는데 부처님이 일체계고라고 했거든. 일체 조건지은 것은 전부 다 고통이 되는데 뭐예요? 머물 수 없는 곳에 머물면 괴롭다. 머물 수가 없는데 자꾸 머물러. 그러니까 머물면 괴롭다야. 이것이 진리예요. 머물면 괴롭다. 왜? 머물 수 없는 거거든. 변하고 헛것이고 자체성이 없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질문이 나. 그러면 진짜 나는 누구지? 진짜 나는 무엇이지? 진짜 나는 뭐고? 이 질문이 정말로 되면서 선의 입문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선의 입문의 길입니다. 자, 오늘은 이만하겠습니다.